데는 중국과 연계된 행위자가 상업용 웹사이트를 이용해 미국 6개 주의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선거 안보의 악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확보된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정 유권자층을 겨냥한 선전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활용될 수 있고요.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등록을 시도하거나 투표 참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를 위한 별도의 데이터 활용 조직까지 운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2018년부터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국내외 반트럼프 세력을 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득표율을 떨어뜨리고 사임을 압박하고 재선을 저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과 미국 기업의 관계를 이용해 미국 재계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미국 기자들을 찾아내 거액의 돈을 지급했고 가능한 한 나를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쓰도록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미국 정보기관이 알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기관이 2020년 당시 이미 18개 주에서 수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가 중국에 의해 구매되거나 도난당했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확보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보가 대통령과 의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분석관의 내부 이메일까지 언급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대통령 1일 정보 보고 내용을 의도적으로 수정해 중국의 선거 개입 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IA와 국가안보국이 작성한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활동 보고서 수십 건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정보 보고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정보가 단순한 실수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료는 소각을 앞둔 문서 속에서 뒤늦게 발견됐다는 건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외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알고도 대통령과 의회에 숨겼다는 점에서 조사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의 은폐로 규정하고 국가정보국과 법무부, FBI, CIA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왜 중요한 정보가 숨겨졌는지 조사하고 은폐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해임하라고 했고요. 필요할 경우 형사 기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투표기와 개표 시스템의 보안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정보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은 물론이고 민간 해커 조직 같은 비국가 세력도 미국 선거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투표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CIA가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두로 정권은 2020년 미국 대선에 디지털 방식으로 개입을 시도했는데요. 그 방식은 정밀한 감사를 실시해도 적발하기 어려운 정교한 수준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 문서를 근거로 2020년 미시간주 머스키건에서 진행된 대규모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됐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등록원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등록 서류에 서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유권자 등록 신청 건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FBI와 법무부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가 각 주의 유권자 명부와 공공기록을 조사한 결과 약 27만 8천 명의 미국 비시민권자가 연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주 정부가 유권자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이번 조사에는 이른바 블루스테이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단위의 유권자 자격 명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공동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각 주 정부와 협력해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중간선거 전에
확인된 기술적 취약점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선거 무결성 웹사이트도 개설해 미국 각주에서 추진되는 선거 보안 강화 조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세이브 아메리카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할 때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고 투표할 때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질병이나 장애, 군 복무나 장기 여행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세이브 법안 지지자들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도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을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다수가 신분증 확인과 시민권 증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세이브 법안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은 선거 부정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히 드물기 때문에 추가적인 선거 보완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논쟁이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선거 부정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선거 부정의 증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전역에서 실제로 확인된 선거 부정 사례를 모은 선거 부정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 판결,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집힌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5년 말 기준 수십 년간 약 1,600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같은 기간 미국에서 행사된 수십억 표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 부정이 몇 %였느냐 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적발되고 처벌된 건수와 실제 발생 건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선거 부정 역시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인된 사례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부정의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선거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백 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지방선거나 주 단위 선거에서는 적은 수의 부정투표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선거 전체를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선거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부정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유권자 명부를 유지하고 실제 투표 자격이 있는 시민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투표 시스템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까지 모두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은행이 금융범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원 확인과 보안 절차를 없애지 않는 것처럼 선거 부정이 비교적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이끌었던 초당적 연방선거개혁위원회도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을 억제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고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선거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는데요. 선거 보안 문제가 즉각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중간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고요. 과거 정부기관 평가를 근거로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세이브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정보기관의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리 크로버드 위원은 CIA의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오스틴 스콧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다시 뒤집느냐,
선거 부정이 전체 투표의 몇 %를 차지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이브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세이브 법안의 세부 조항이나 선거 보안과 투표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놓고는 충분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된 선거 부정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고 하더라도 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과 선거 인프라의 취약점이 확인됐다면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충분한지